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배울 모델은 스피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UX 3200 모델입니다. 이 증상은 파워온 하면은 이제 화면이 떴다가 부팅이 됐다는 얘기죠. 사라지면서 OSD LED가 빨간불로 되돌아갑니다. 대기 상태로 간 거죠. 그러다가 또 키면은 다시 키면 다시 같은 동작이 반복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합보드거든요. 이게 통합보드일 경우에는 그 펌웨어 불량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펌웨어를 다시 쓸 필요가 있어요. 펌웨어라는 거는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쓰여진 데이터인데 그걸 다시 전기적으로 회로가 불안정하면 손상이 돼요. 상대적으로 삼성이나 LG는 이제 펌웨어 불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유가 주변 회로가 잘 돼 있는 거죠. 보호 회로가. 어떤 거냐 하면은 보호 회로라고 한다면 보호 회로. 어떤 걸 보호하느냐? 첫 번째 데이터 처리용 칩셋들, 여기서는 이제 메인 칩셋이 되겠죠. 이건 메인 IC. 디코더를 뜻하는데 디코더는 이제 요즘에 통합 칩셋으로 나와요. 스케일러 회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IC, 그 다음에 이 롬.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롬이라는 IC는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롬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머릿속에 박혀 있느냐? 펌웨어가 저장된 펌웨어 저장소다. 근데 지금 이제 플래시 메모리죠. 지금은 플래시 메모리. 자, 보호회로라는 것은 이런 메인 IC나 주요 IC나 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메모리도 들어가요. 이런 IC들, 주요한 IC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건데 주변에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주변에 보호 부품들, 회로를 구성해서 부품들을 깔아가지고 서지 전압, 서지 전류, 그 다음에 정전기, 열 이런 것으로부터 이 IC들을 데이터 처리용 IC를 보호해주는 회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산 그 회로들 같으면 어차피 저가형 중소업체 모델들은 다 중국산이죠. 주변에 별로 없어요. 메인 칩셋 하나에다가 뭐 LDO 한두 개, 그 다음에 DC-DC 컨버터 한두 개, 뭐 요 정도가 다입니다. 그 다음엔 회로에 연결된 그 IC의 주변 회로 연결된 뭐 MLCC나 저항기, SMD 타입 저항기나 뭐 요런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로에서 발생한 그 어떤 서지 전류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손상이 돼요. 빨리. 그래서 또 펌웨어 불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이제 펌웨어를 열애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펌웨어를 다시 써가지고 펌웨어가 이상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찜찜한 펌웨어 아닐까 이런 찜찜한 그런 그 감은 아예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배제해 버린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펌웨어를 이제 다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회로에 있는 DC-DC들 보니까 동작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출력 그 드라이버 회로 출력 쪽에 있는 이제 출력 캐패시터, 그 다음에 내부 회로를 향하는 캐패시터 2개 이렇게 해서 3개를 검사를 했어요. 이럴 땐 이제 분리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분리해서 검사를 했는데
22 마이크로, 100V, 22 마이크로 100V짜리가 이제 드라이버 출력 캐패시터인데 13.25 마이크로밖에 안 나요. 13 마이크로. 훨씬 많이 빠졌죠. 우리가 통상 캐패시터는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량의 10%. 뭐 1000 마이크로짜리다. 이게 전격 용량이죠. 1000 마이크로짜리에 10%면 900이 되겠죠. 900 밑으로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랄까 고장 증상을 일으킬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1 마이크로씩 빠질 때마다 고장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고장 발생 확률이. 예를 들어서 900 마이크로다. 그럼 동작할 확률이 더 높아요. 뭐 890이다. 동작을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1000 마이크로 가까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고장 증상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한 870 마이크로 때부터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880, 90 요때는 정말 턱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차하면 그냥 증상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갈아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때요? 한 6, 70%? 70%? 넉넉히 잡고 이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2 마이크로짜리가. 이런 정도 되면 백라이트 절대 안 켜지죠. 깜빡하고 켜졌다 꺼지죠. 자, 그 다음에 220 마이크로짜리가 14.57 마이크로. 또 220 마이크로 또 다른 거는 7 마이크로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쓸데가 없죠. 원래 캐패시터라는 이제 극성 있는 캐패시터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충방전, 그러니까 용량을 유지를 해야 돼. 용량, 전격 용량을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 필터링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필터링은 뭐냐? 캐패시터는 이제 특히 극성 있는 거나 뭐 거의 다 99%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극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1000 마이크로짜리다? 그러면 범위 안에 10% 이내 범위 안에 그 정상 범위를 뜻해서 범위 안에 용량 값을 유지해야 되고, 또 여기서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뭐 리플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흘러나가면 안 됩니다. 그라운드로 바이패스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그냥 이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용량을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못 쓰는 겁니다. 필터링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들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교체를 했는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 멀쩡하잖아요. 겉모양이. 깨끗해요.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 마이크로짜리가 7 마이크로 나왔다. 이런 거는 우리가 예전에 가을만 되면 표가 나붙었죠. 불조심 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못 보겠던데. 우리 이거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멀쩡하다고 속지 말자. 아니면 뭐 깔끔한 콘덴서라고 속지 말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캐패시터 3개 교체하고 백라이트 부하를 걸어서 꼭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교체한 거고 테스트 화면이고. 자, 이건 증상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증상.
OSD LED가 부팅됐다가 적색으로 돌아갔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증상들은 뭐 통합보드 아니고 일반 그 파워보드가 달려 있는 이제 모델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걸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모델들에 대해서 수리가 이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